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토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저희 CNA 논술은 CEDA 방식의 대립 토론을 선택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토론은 보고 계시는 이 5가지 능력, 조사 능력, 읽기 능력, 그다음에 글쓰기, 말하기, 듣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대립 토론과 국어 실력 및 독서 능력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 실력이 높고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이 대립 토론에 강합니다. 또 대립 토론에 강한 사람은 독서 능력도 향상됩니다. 토론자로서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찾기 위해 많은 양의 독서를 하기 때문입니다. 국어 교과서에서 추구하는 4가지 언어적인 능력, 즉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능력도 모두 대립 토론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국어 실력이 향상된다면 다른 교과에도 영향을 끼쳐 수학, 과학, 사회, 외국어 실력도 동반 향상될 수 있습니다. 날로 국제화가 심화되어가는 현대에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 습득은 필수이며 대립 토론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훈련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논술 첨삭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학생들이 보시는 것처럼 원고지에 작성한 글을 각 배움터 교사가 대면 첨삭하면서 1:1 맞춤으로 개인 지도를 합니다. 이때 첨삭은 내용 첨삭도 물론 들어가고요. 보시는 것처럼 형식적인 첨삭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학생의 사고력과 표현력은 깊고 넓게 발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논리적인 글쓰기 외에도 시와 그리기라든지 모듬으로 신문 만들기, 프리젠테이션 같이 하기 등 창의력을 자극하는 활동도 합니다. 또한 심화 토론을 깊이 있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학생들은 줌으로 많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길어지면서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함께 커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첨삭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사례처럼 저학년이나 학생들의 전자기기 활용도가 낮은 경우에는 원고지에 평소대로 쓴 후 사진을 찍어 보내면 첨삭을 하고 그 교사가 첨삭한 것을 회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학생이 다시 대면 수업이 가능해질 때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했던 이 첨삭 자료를 프린트하여 원고지에 정리해주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전자기기에 익숙한 학생이라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학생이 워드 파일로 글을 써서 보내고 교사는 그 파일을 첨삭하여 회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대면 수업이 가능해진다면 파일을 프린트하여 학생의 원고지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학년, 6학년 연간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9월 커리큘럼은 5학년 한국문학, 6학년 베스트 컬렉션 3, 수필과 시입니다. 먼저 각 학년의 선정도서를 안내해드린 후 각 학년의 1주차에 해당하는 워크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학년 9월 선정도서입니다. 5학년은 9월부터 앞으로 2개월 동안 문학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는 문학으로 세상을 읽다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9월에는 한국문학, 10월에는 세계문학을 중심으로 문학과 사회를 접목시켜 문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더불어 세상을 넓게 보는 통찰력을 지닐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주차 선정도서는 모두가 원하는 아이입니다. 이 책은 정신성형 연구소라는 곳을 통해 아이의 성격을 부모가 원하는 대로 구매할 수 있는 미래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나다움이 소중한 것이고 나만의 기준을 찾고 주체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친구들과 함께 선정도서와 관련된 여러 주제로 토의를 해보며 생각의 영역을 넓힐 수 있습니다. 2주차 선정도서는 리얼마리입니다.
진보적인 부모가 가진 허위의식 아래에 상처 입은 아이의 마음을 통해 남들이 생각하는 나와 진짜 나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선정도서 속 등장인물의 마음에 공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수시로 자녀들의 사진을 찍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사진을 올리는 어른들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부모가 자녀의 사진을 마음대로 인터넷에 올려도 되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해봅니다. 3주차 선정 도서는 핑스입니다. 주인공 제이가 겪게 되는 모험 속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인간의 욕망 때문에 소중한 생명체가 멸종되어 가는 사례를 확인하며 우리의 태도를 반성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이가 동생을 위해 핑스의 알을 가져가는 행위가 옳은지에 대해 토론해 봅니다. 인간은 광활한 우주 속 점 같은 존재이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의 커다란 마음을 지닌 존재임을 깨닫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4주차 선정도서는 안내견 탄실이 네 꿈을 응원해입니다. 주인공 예나의 이야기를 통해 아직도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살펴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해 봅니다. 또한 아직은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안내견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고민해 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예나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꿈과 진로에 대한 생각도 진지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5학년 워크북입니다. 먼저 학습 목표 제시와 함께 학생들이 깊이 있는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독서 노트를 제시했습니다. 직접 책의 중요 키워드를 찾아보고 줄거리뿐 아니라 기억에 남는 문장을 직접 써보는 활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원에서 다른 학생들과 서로 그 문장을 나누면서 혼자만의 독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도서 평가를 직접 해봄으로써 수동적인 독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독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학년 하반기에는 기존의 독서 토론 논술 수업 외에 문법 수업이 더해져서 초등학교 고학년에게 필요한 언어를 이루는 형식이나 양식을 깨닫게 하고 단어를 알맞게 구성하여 제대로 된 문장 표현의 기초를 다집니다. 문법 수업을 통해 우리말을 바르고 정확하게 사용하며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펼칠 수 있는 학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주차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문법 수업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품사의 개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념을 학생이 혼자 익힐 수 있도록 쉬운 개념 설명과 또한 마지막에는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문법은 학생들이 숙제로 미리 읽고 풀어오지만 학원에서도 본 수업 진도 전에 약 20분 정도 문법 수업으로 실제로 진행합니다. 각 배움터 선생님께서 국어 문법을 처음 접하는 5학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양한 예시들로 재미있는 문법 수업을 이끌어 나갑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문법 확인 문제인데요. 오른쪽 부분입니다.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간단한 유형임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주차의 가장 핵심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문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정도서 및 학습 목표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좀 더 넓은 배경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읽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1주차는 모두가 원하는 아이인데요. 부모가 원해서 아이들을 정신성형시키는 내용입니다. 아이들은 이 선정도서를 통해 진짜 나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걸 배웁니다. 따라서 이 학습 목표와 적합하도록 내가 원하는 진짜 나의 모습, 나의 특성을 말해주는 성격과 같은 읽기 자료를 제시해서 본격적인 수업 전에 동기 유발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은 어휘입니다. 어휘력이 낮아 걱정이신 학부모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휘라는 것은 수학 문제를 풀듯이 많은 문제를 푼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들이 책을 통해서 또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히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1번 어휘 문제처럼 선정도서 관련 어휘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그 뜻을 익히고 문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휘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예문 아래에 나와 있는 뜻을 보아도 쉽게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그 단어를 한 번도 써보지 못했거나 들어는 봤지만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단순히 뜻을 찾아 연결하는 게 아니라 문장에서 활용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용언의 기본형을 문장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움터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실제로 그 어휘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유의어나 반의어 등 어휘를 확장하기도 하고 보기의 단어들을 활용하여 짧은 글짓기를 하기도 하는 등 눈으로 보는 어휘가 아니라 손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는 어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도서에 나온 어휘뿐 아니라 5학년 필수 어휘도 함께 공부합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2번 문제가 그건데요.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동음 이의어나 혹은 하나의 뜻에서 파생되어 그 뜻이 많아진 다이어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언어적인 감각이 뛰어난 학생들은 문맥의 미묘한 차이로 답을 골라내기도 하지만 수업에서는 정확한 각 단어의 뜻을 정리하여 학생들이 해당 어휘의 뜻을 명확하게 짚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취약한 한자성어도 매주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는 오른쪽 페이지의 아래쪽에 있는 3번 문제입니다. 학부모님들과 상담 전화를 해보면 부모님들의 학창 시절에는 한자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는 잘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어휘력도 부족한 것 같고 한자성어를 너무 생소해하는 것 같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한자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국어의 상당 부분은 한자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자를 알아둔다면 새로운 단어와 맞닥뜨렸을 때 다른 학생들보다 쉽게 그 뜻을 추론하는 경우가 있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 문제 풀듯이 한자만 줄줄 외우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한자든 한자성어든 문장에서 활용하고 그 상황에 적절하게 쓰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주 다루는 한자성어는 5학년 수준에서 필수로 알아야 할 수준의 한자성어입니다. 한자성어 아래에 한자를 제시하여 한자와 관련해 겉뜻을 살펴보고 속뜻은 무엇인지 함께 연결짓는 문제로 알아봅니다. 짧은 글짓기와 마찬가지로 이 한자성어를 적절한 상황에 활용해 보는 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배우터 선생님께서 신경 쓰고 계십니다. 다음은 독해입니다. 독해는 학생들이 꼼꼼한 정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이 독해 문제는 보통 7문제에서 8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해의 기본인 사실적 독해에 힘을 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책을 읽은 후에 바로 책을 덮어버리고 다시 펴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독서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 번으로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고 감상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워크북 문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과 정독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후에 독해 문제를 풀면서 자신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다시 책을 펼쳐 그 부분을 읽어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독해 문제는 매우 유용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OX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 부분에 나오는 문제처럼 빈칸 채우기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항이 있는가 하면 여기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서술형 문항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4번 문제는 빈칸을 제시하고 선정도서에서 직접 그 부분을 찾아서 구절을 쓰는 문제입니다. 정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들은 선정도서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해 중간중간에 섞여 있는 빈칸 문제는 독서가 끝난 후에 학생들로 하여금 여러 번 재독서가 일어날 수 있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선정도서에서 줄거리상 중요한 사건 또는 전체 주제를 내포하고 있는 장면이나 소재 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처음 책을 읽었을 때 이해하지 못했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문제를 풀면서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됩니다. 수업 전 자기주도 학습, 주체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몇몇 학생들의 경우 워크북 문제를 풀 목적으로 워크북에 해당되는 내용만 선정도서에서 찾아 읽는 발췌독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가장 좋지 않은 독서 형태 중 하나입니다. 반드시 정독과 통독이 이루어진 후 자신의 독서를 확인하는 재독서가 필요합니다.
각 배움터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불량 독서가 일어나지 않도록 늘 신경을 쓰고 있으며 학부모님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집에서 학생들의 독서 태도, 워크북 수행 태도 등을 민감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의입니다. 토의에는 두 개의 스텝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해에서 학생들의 사실적 독해를 키웠다면 토의의 스텝 문제에서는 학생들의 추론적 독해와 문제 해결 능력 등을 기를 수 있는 사고력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주차 선정도서의 학습 목표와 관련하여 스텝 1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활동이고 스텝 2는 친구들과 함께 토의를 하는 활동입니다. 이처럼 CNA 논술 수업에는 매주 토론이나 토의가 꼭 포함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토의는 함께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의 말하기라면 토론은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논리적인 말하기입니다. 학생들은 이 두 가지 말하기 실력을 균일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토의라고 하면 단순히 학생들끼리 수다 떨듯이 진행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들을 문제로 제시해 놓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사가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또한 소극적인 학생들의 경우 또래와의 이런 토의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교수는 또래 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래 학습자와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반의 학생 수가 적거나 반 성향이 매우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면 각 배움터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함께 토의에 참여하거나 여러 방법으로 아이들의 참여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논술입니다. 논술은 각 주마다 두 개의 주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설문, 설명문 등의 논리력을 기를 수 있는 글쓰기와 인터뷰, 소설 쓰기, 신문 만들기 등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글쓰기 유형입니다. 보고 계시는 5학년 1주차 수업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독서 감상문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인터뷰하기가 제시되어 있네요. 학원에서는 이 두 가지 글쓰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선택의 기준은 학생이 원하는 글쓰기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각 반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글쓰기를 지정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보통 창의적 글쓰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 학생들의 선택에만 맡기면 한쪽의 능력만 발달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논리적 글쓰기와 창의적 글쓰기를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늘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글쓰기는 원고지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원고지를 잘 사용하지 않아 원고지 사용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신입생의 경우 선생님들께서 원고지 사용법에 대해 알려주시고 그 뒤 첨삭 활동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꾸준히 채워나갑니다. 글쓰기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내용 생성과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데요. 5학년의 경우 500자, 6학년의 경우 600자 분량을 제시하는데 학생들 중에서는 내용 생성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이 분량을 채우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내용 생성은 선정 도서와 워크북 수업의 이해도와도 관련이 있지만 학생들이 배경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배움터에서는 학생들의 활발한 내용 생성과 체계적인 구성을 위해 개요짜기를 꼭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개요짜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귀찮다, 쓰다 보면 글이 다 바뀌는데 꼭 써야 하느냐 이런 불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요짜기는 건물을 지을 때 꼭 필요한 철근을 세우는 작업처럼 글 전체의 뼈대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글이 너무 단순하다,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 또는 주제와 전혀 관련 없는 글을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개요짜기 연습부터 해야 합니다. 개요짜기는 학생들이 다른 주제로 새지 않도록 잡아주는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개요짜기가 한번 작성되면 절대 고쳐서는 안 되는 그런 항목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글을 쓰면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이 들면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수정의 과정에서도 자신이 쓸 글의 전체 청사진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요짜기는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물론 저학년 학생들 또는 글쓰기를 처음 시작하는 신입생들에게는 이 개요짜기가 매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부족하더라도 스스로 고민하는 그 시간이 바로 성장의 시간입니다. 배움터 선생님들께서는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게 개요짜기 수정 작업과 단계별 질문으로 내용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원고지는 워크북 뒤에 붙어 있는 원고지인데요. 워크북 마지막에는 이런 원고지가 2장 삽입되어 있습니다. 2장인 이유는 글쓰기가 많이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 다시 쓰기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 중에는 자신이 앞서 쓴 글을 다시 읽어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글을 후다닥 써버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8할 이상은 앞뒤 호응이 맞지 않는 문장을 쓰거나 한 문장이 200자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글쓰기 전반에서 수시로 고쳐쓰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숙달된 글쓴이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체화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고쳐쓰기 습관이 생길 수 있도록 첨삭된 자신의 글을 부분 또는 전체 고쳐쓰기를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과제를 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5학년 3프로 9월 선정도서입니다. 1주차 선정도서는 마당을 나온 암탉입니다. 책의 등장인물들을 통해 소망을 위해 용감하게 살아가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기 등 나를 둘러싼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해 봅니다. 나아가 우리를 찾는 여정에서 사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 속 인물이 겪는 사건들을 통해 공감하고 연대하는 방법을 배워봅니다. 2주차 선정도서는 사금팔이 한 조각 1입니다. 작품의 중심인물, 사건, 배경 등을 파악하고 인물의 관계를 통해 사건의 전개 과정을 추론해 봅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노력과 장인정신, 고려청자의 작품성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또한 등장인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발상은 개인의 것인지 모두의 것인지를 토의할 수 있습니다. 3주차 선정도서는 역시 사금팔이 한 조각 2인데요. 2, 3주차 선정도서는 연작소설입니다. 확장 독서를 통해 작품을 좀 더 풍부하게 감상하고 인물의 말과 행동 그리고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추론하며 사건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4주차 선정도서는 마사코의 질문입니다. 마사코의 질문에는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겪은 고난과 일본인에 대한 이야기가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부끄러운 역사도 우리 역사이며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한 작가의 말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5학년 3프로 워크북입니다. 독서노트와 문법, 배경은 앞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어휘도 선정도서 관련 어휘, 5학년 필수 어휘, 한자성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유형은 앞에서 보신 워크북과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의 경우 어휘의 뜻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검색해서 또는 사전에서 찾아서 적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독해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통해 학생들의 정독과 독해력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3%의 경우 앞서 보았던 워크북과는 달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텝 1, 스텝 2, 그리고 스텝 3라고 해서 스텝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으신데요. 오른쪽에 보고 계신 부분은 토론 준비표입니다. 학생들이 체계적인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쟁점을 중심으로 근거를 준비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토론 준비표는 3%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5학년, 6학년 토론에 다 이 토론 준비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토론 준비표의 근거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워크북에 제시된 자료에서 찾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직접 인터넷, 책, 각종 통계 자료 등을 조사하여 작성해서 옵니다. 다음은 6학년 9월 선정도서입니다.
베스트 컬렉션 3에서는 지난달에 배웠던 소설에 이어 다양한 문학 작품을 접하기 위해 수필과 시에 대해 배웁니다. 작가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살펴보며 각 갈래의 기본 개념을 익힐 수 있고, 작품을 읽고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문학 감상 능력이 더욱 향상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작품 속 이야기를 통해 나를 성찰하고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베스트 컬렉션 3 수업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로 자라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역량을 키워낼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 수업을 통해 중등 수행평가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2주차 선정 도서는 교과서 수필 다보기입니다. 수필 장르의 특징을 이해하고 수필에 담긴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활을 돌아봅니다. 또한 수필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 자신의 이야기를 수필로 직접 써보는 시간을 바탕으로 내면을 돌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3, 4주차 선정도서는 교과서 시 다보기입니다. 시의 3요소를 알고 비유와 상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적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파악하고 다양한 시적 표현을 익혀보면서 시에 담긴 주제를 분석합니다. 다음은 6학년 워크북입니다. 학습 목표 제시와 함께 학생들이 깊이 있는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역시 독서 노트를 제시했습니다. 인상 깊었던 수필 3가지를 고르고 기억에 남는 문장과 그 이유를 적도록 구성했습니다. 배경은 문학에서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들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본격적으로 문학을 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초부터 차근차근 세울 수 있도록 제시했습니다. 어휘의 경우 6학년 필수 어휘의 개념을 익히고 문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6학년이 알아야 할 사자성어를 매주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독해는 학생들의 정독을 체크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앞서 보신 2개의 5학년 워크북에 비해서 비교를 해본다면 서술형 문제가 부쩍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토의는 사고력을 넓히는 3개의 스텝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스텝 1이고요. 여기가 스텝 2, 그리고 마지막이 스텝 3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5학년에 비해서 제시문의 길이가 길어졌고 선정도서 외에 다양한 지문들을 실어서 학생들의 독해력과 배경 지식을 키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1주차의 경우 토론 대신 토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학생들끼리 이야기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토의 준비표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좀 더 체계적인 토의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활동은 학생들의 발표나 말하기 또는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구성해 놓은 곳이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논술은 그 주차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논리적인 글쓰기, 창의적인 글쓰기 등 다양한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코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9월 학부모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